본격적으로 우리 장성철 소장이 검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드럼통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드럼통 원조 장성철 소장님의 말을 드럼통 밈을 나경원 의원이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지금? 네. 아니 제 드럼통 TV가 지금 폭파당했거든요. 계정 폭파당했다. 계정 폭파 당한 틈을 타가지고 선점을 해버렸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불쾌하고 저작권을 그러니까 달라고 하고 저작권 협상이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이 제가 국회에서 친분을 맺었던 후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뭐 하면은 전화 오고 수시로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제 방송 출연 잘 보고 있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드럼통 TV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럼통이라는 게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마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자기가 피해자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설 꺼냅니다 지금.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회 그 난동건도 제대로 재판도 진행 안 됐어요. 어떻게 피해갔는지 이 부분 굉장히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피해간 재주는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다 알겠죠, 그죠? 본인이 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일명이 이제 이게 우리 전문 용어로 공구리 친다. 공구리 친다. 이래 서해바다에 빠뜨린데 근데 저는 사실 그 드럼통 보는 순간에 윤석열 한동훈이 생각났어요. 저도 계엄. 그렇지 계엄. 그다음에 저기 수거대상. 수거대상에 한동훈 전 대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 연결하는지 느낌은 윤석열 조롱하는구나 저분이 그런 느낌 받았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드럼통 하나만 가지고 장성철 소장님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장 소장님, 과거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나고 악수하고 제가 꼿꼿하게 악수했잖아요. 사진도 찍었죠. 그런데 우리 나경원 후보가 서울대를 방문해서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아니, 보수 극렬 유튜버들도 안 하는 얘기를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과 메시지를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하고 있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가가지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합시다. 맞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그게 낫지. 또 한 분은 시진핑 뭐 이걸 없애자고 그러고. 서울대 앞에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AI 반도체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먹거리를 얘기하고. 정책에 대해. 그러니까 과거냐 미래냐 이게 맞아요.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인데 자꾸 과거지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선에는 관심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은 나경원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는 이게 지금 먹혔다고 보세요? 공포 마케팅 혹은 자기 지금 막 논란이든 뭐든 띄우고 있잖아요. 저는 먹혔다고 이게 봐요. 먹혔다? 왜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약간 저처럼 이제 비판적인 보수 지지자 그리고 이제 지지하지 않는 분들 보기에는 무슨 햇소리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막 이러는데 지지자들 보기에는 시원하네 잘했네. 진짜요? 이재명 공격 잘했네. 이재명하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 대통령이 될 일이 없어 다행인 건데 그 중국의 될 수도 있어.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왜 폐쇄한대요? 돈이라는 것이 저도 맥락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뭐 국제 통화가 달러니까 달러에 어디 눈이 달려 있습니까? 달러가 냄새 납니까? 돈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국가의 뭐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버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가 뭐 동맹국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중국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는 거 아닙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북한에게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서로의 이용 관계예요. 이런 최소한의 바탕조차도 깨트려 버리겠다. 의미 있는 정치네. 저는 이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공의 선이라든가 정치가 가져야 될 가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그 정치권에 전화를 돌려봤더니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여의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캠프가 여기저기 꾸려지다 보니까 일단 캠프별로 파견 인원만 100명, 200명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식당, 카페가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원래 이 대목 아닙니까 이때가 지금? 완전히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뭐 죽, 김밥 이것부터 시작해서 점심에 뭐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고급
뭐 근데 룸 있는 데를 많이 가요 사실. 말이 좀 안 새 나가야 되니까. 조용하게 뭐 얘기한다고 별 중요한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꼭 룸 있는 곳을 찾는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국에서 앉을 데 올라온 없다던데. 네, 아저씨 뭐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수다 떨고. 아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래도 캠프가 꾸려지면은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당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비가 좀 많이 드는 구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누가? 네. 대선 후보들이 정당 후보가 되기 전에 경선 후보들. 지금 경선 후보들이 사실 하고 돈은 있죠. 경선 때 다 들거든요. 본선은 네. 뭐 아니 후원금 당에서 모금할 수 치러지기 있잖아요. 때문에 안 되는데 후원금이 10%죠? 5%. 5%. 네. 아마 20억, 25억 정도. 24억. 네, 그 정도 24억, 되는데 네. 유력 후보들은 거두는데 유력 후보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못 거두죠. 이재명 그래요? 대표는 오픈하자마자 바로 뭐 역대 바로 최단 건데. 기간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기 이제 여의도 이제 상인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은 여의도 경기 상승에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안 모여. 사람이 없어. 캠프도 얼마나 작게 차렸는지 어디 차렸는지도 모르겠어.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대합 빌딩에 미어 터지더라고. 대합 빌딩. 그렇다면서요, 대합 빌딩 지금. 앞에 길을 네. 지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사람이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거기가 한동훈 캠프, 홍준표 캠프 같이 쓰고 몇 개 있네요. 캠프가 있는 네. 모양이에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 일반인의 궁금한 시각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캠프에 이제 파견 한 200명 와 있어요. 그 사람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 돈으로 먹냐 이 돈을. 예를 들면 일단은 다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네. 본인 돈으로 먹어요. 왜냐면은 캠프 내에서 공식적으로 누군가 사주게 되면은 그 선거법 100%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워해요. 네. 왜냐면 10배인가 물어주게 돼 있어요. 얻어먹은 사람도. 얻어먹은 사람도. 얻어먹은 사람도. 아,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상근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50만 원, 100만 원씩 활동비로 네. 현금으로 몰래 이렇게 주죠. 아. 제가 그랬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믿습니다. 네, 네. 절대로 아니고 또 이제 사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지금 네.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들 이런 거. 감사들 공공기관장들 다 임명됐잖아요. 카드 갖고 나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의도에다 바꿔 나 여기다가 100만 원 긁어놨어. 먹어. 그런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고 그러고 보통 다 자기가 사 먹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은 한 칸 더 나가가지고 장성철 레이더에 지금 여러 국민의힘 캠프가 개소해 있는데 가장 문전성시를 이루는 캠프가 어디입니까? 그게 지금? 또 지표가 될 수 있겠다. 네. 김문수 캠프. 김문수 캠프. 김문수 캠프. 되게 의외래요. 제 친한 분들 몇 명한테 제가 미션을 줘가지고 오전 오후로 캠프를 한 번씩 다 다녀보게 순찰, 해요. 순찰, 네. 캠프 순찰. 예. 그 희한하게 김문수 캠프에 사람이 북적북적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너무 많대. 궁금한 게 왜냐면은 요즘- 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될라나 보다 네. 해가지고 많이 모인다고. 아니 근데 전반적인 흐름이 보면 어제 오늘부터 그런 건데 김문수가 상향하는 게 아니고 약간 맞아. 정체혹은 하향하는 느낌 이런 거 그래서 아닙니까? 한덕수 탓이죠. 그러니까 네. 김문수 지지율이 한덕수로 빠져나갔더라고요. 음. 제가 한덕수가 리얼미터에서 8점 몇 프로 나왔는 맞아요. 걸 8.6 대충 가 봤는데 나왔어요. 예. 보니까 호남에서도 안 올라갔고 어. 중도에서도 안 올라가서 보수하고 영남에서 올라갔고 거기서 까먹는 김문수 거구나. 표를 일부 빼간 거야. 그래서 사실 그 한덕수가 그 맞아요. 확장성이 없다라는 네. 아니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원장님 친윤의 박수영 의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덕수업 외치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또 김문수 후보 그래, 캠프로 네. 합류를 한다. 김문수로 갑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김문수와 한덕수의 만나는 그림을 자기는 그리고 있다. 못 만납니다. 못 만난다. 못 만나요. 예. 왜냐하면요. 정당 고유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20% 간다고 봅니다. 바로 20%, 올라간다? 바로 20% 네. 가면요. 한덕수가 가져갈 표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장성철 소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눈치 보다가 지지율이 안 나와가지고 출마 기회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역대로 한번 보세요. 정몽중 노무현 단일화 누가 이겼어요? 정당 소속인 거대 정당 소속인 노무현이 노무현이겠죠. 이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누가 있지? 오세훈 뭐 안철수 뭐 서울. 뭐 그렇죠.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저 예. 옛날에 오세훈하고 안철수도 그렇고 결국은 거대 정당 후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김문수 만약 후보가 됐다. 저는 그냥 한덕수 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밀어준다? 에이. 나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경쟁력이 있고 양자 대결 여론조사 보니까 더 격차율이 낮고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기 때문에 나는 네. 한덕수 밀어주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다른 모든 후보들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내가 속내가 그렇죠. 내가 다. 네. 국민의힘 후보 되면은 다 끝나는 거야. 무슨 그렇죠. 단일화야. 네. 그냥 한덕수 출마할 거면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 이건데
김문수 후보는 오늘 얘기했잖아요. 단일화하겠다고. 그러니까. 단일화. 네. 그쪽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 단 한 근데 번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김문수가? 김문수. 성향적으로 네. 예수님이야? 그 캠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박수영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양쪽의 가교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단일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해당행위거든요. 그렇죠. 정당이 아니니까. 부당적인데. 노당적인 네. 사람도 네. 아니었던 해당행위인데. 근데 아마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선전할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돈도 잘 후원금 잘 모일 거예요. 경북고등학교 나왔잖아. 경북고등학교가 옛날부터 후원금 잘 모으는 걸로 유명한 학교예요. 네. 허재무 씨가 생각하기에 네. 누가 김문수나 홍준표나 뭐 나경원이나 후원을 해줄 네.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거의 다 24억, 29억 이 정도는 다 채우고 네. 기본 빵은 하네요. 그러면. 모금 한도는 다 채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방송 이게 중에 한국 정치의 나쁜 현실인 게 지역주의 정치가 횡행하기 때문에 네. 특정 지역에 할거한 후보는 쉽게 돈이 모여요. 봐봐요. 쉽게. 나경원 이제 주말에 가가지고 정광훈한테 갔어. 윤석열 정광훈 만세 해봐요. 우리 후원금 내야 합니다. 계좌 한 번에 번호라고요. 들어온다. 끝나요. 그렇게. 그리고 유튜버들도 막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문수 후원금 빨리 내자. 네. 그리고 저희가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지금 유튜브 버퍼링이 걸린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뿐만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유튜브 전반적으로 지금 점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해결돼서 잘 들린답니다. 네. 구글 인간들 네. 내 거나 빨리 풀어줘야지. 이걸 내 거나 드럼통님까지 드럼- 삭제시켜 버리더니 예. 진짜 폭파가 됐다고 합니다. 예, 빨리 좀 살아나게. 드럼통 왜 살리기 이렇게 운동할까요 우리? 웃으면서 예. 얘기해요? 아니 뭐 오늘 기쁜 날이니 저기 저는 수요일 너무하네. 좋아요. 아니 그런데 맞아 이제 김문수 캠프 얘기를 하면은 오늘 좀 약간 모양 빠지는 일이 있었던 게 보통 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현역 의원들이 지지 기자회견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언론에다 공지를 했어요. 오전 10시에 현역 의원 지지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 명단이 전해졌는데 그 명단 불러준 사람 중에 실제로 연락을 해보니까 나는 갈 생각 없는데 이런 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견을 취소하고 면담을 잡았다가 다시 일부만 불러서 회견을 하는 촌극이 있었는데 사실 여권의 1등 후보라고 하기에는 이거 좀 초라하다. 초라한 거 아닙니까? 그 솔직히. 저번 주에 예. 제가 얘기 안 해드렸나요? 김문수 장관이 나 이제 출마하려고 네. 나 도와달라고 우리 캠프 구성하면 참여해달라고 전화를 돌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 사람. 그리고 전화는 받았는데 잠깐만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콜백 안 하는 사람. 네. 후보인데 네. 그리고 만나자고 하니까 죄송해요 지금 제가 약속이 있고요. 저 지금 지방 가야 돼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제가 약속 정해가지고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이래서 막 뺐대요 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5명 내외의 의원들이 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의 분위기가 김문수 후보는 TV 토론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좀 하향 곡선을 그릴 것 같다. TV 토론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한덕수한테 기대를 걸자 그런 분위기도 있고 분위기가 막 홍준표가 올라오니까 맞아. 네. 거기 좀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이름을 알려준 의원 중에서는 김미애 의원하고 이제 장동혁 의원이 네.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분 이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누굽니까? 인효한 의원. 오, 왜 그랬냐? 순천. 이분한테 어떤 지위가 주어졌냐? 네. 한미 동맹 강화 특별위원장을 맡겼다고 하는데 경선에서? 이분이 부부가 미국인 부모가 이제 두 분 다 미국인은 맞습니다. 본인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복수 국적자로 아는데 네. 이분이 낸 책 제목이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인데 전라도요. 한미 동맹 강화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기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로직이 나는 도대체 네. 그러니까 김문수 하면 태극기고 태극기 하면 한미 동맹인데 그 외교적인 측면, 국반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 안 쳐도 모자를 파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아니, 생각해봐. 외양만 미국인인 겉모습이 사람. 미국이니까. 경선에서 한미동맹 강화 특별위원장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내 경선에서 그냥 지역 다니면서 네. 당원들 만나는 게 단데 거기서 그냥 인효한 의원이 조금 뭐 국제통인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미국 한국 태생이에요? 네. 한국인이에요? 한국 아니 태생이에요? 실제로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 이순천이죠. 아닙니까? 이순천에서 어린 시절. 그래도 어쨌든 네. DNA는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맡긴 것 같은데 그냥 뭐 우스꽝스럽죠. 아니 그러면은 네. 대선 캠프에서 그 박진 원장님 어떤 보직을 우리 기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알짜배기. 겁니까? 대선 후보 캠프에서 예를 들면
뭐 비서실장, 뭐 비서실장. 대변인, 뭐 이런 거 주요 당직자리 늘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뭐 이제 상황실장, 정무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실세인데, 근데 또 요즘은 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책 파트 하는 분들이 좀 실세 강화되고.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정치 공학적인 과거에 이제 구상을 잘하거나 레드팀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 잘 내는 사람들이 이 중용되는 세상이었는데 정책 아이디어, 뭐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이 중용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좀. 최고의 실세의 자리는요. 딴 거보다 딱 두 개예요. 어떤 거죠? 네. 메시지 팀장하고 일정 팀장이에요. 일정 팀장. 메시지하고 일정이다. 네. 후보의 말은 꼭 그게 국가의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 캠프의 결정상이 되거든요. 네. 그 입을 담당하는 게 메시지 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본부라든지 각 의원실에서 이거 자기네들이 원하는 공약이라든지 네. 메시지가 후보 입을 통해서 나갈 수 수 있도록 있게 좀 해줘라. 엄청나게 로비를 해요. 근데 메시지 아닌 팀장 것 같아요. 이재명 캠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거긴 아니다. 네. 아니 그리고 하여튼 알았어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잘 되는 집이라. 그러니까 네. 아니 이야기하세요. 정책 위주로 해도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정 네. 팀장. 어. 그 일정 어디를 가느냐. 그거 중요하죠. 네. 특히 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한번, 내가 원하는 곳에 한번. 그 일정 팀장 만나기가 당대표 후보 만나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고 로비를 엄청나게 해요. 아니 그리고 일정도 예를 들면 메시지네요, 진짜. 어딜 원래 가세요? 일정이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렇지. 근데 이제 막 누가 막 집어넣었어. 총괄 선대 본부장도 일정 팀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 찾아가는 게 있잖아요. 네. 일정 팀장은요 거의 비서실에 제일 핵심 코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괄 선대 본부장이 잠깐 저기 본부장실로 와. 그런데 지금 후보님께서 저 일정 이거 좀 짜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럼 바쁜데 바로, 못 가는데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내려갈게 이렇게 된다고요. 메시지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일정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옆에 앉아가지고 잠깐 여기 뭐해? 5월 10일 날 좀 3시쯤 비어 있나? 보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다음 주 안 돼요. 예. 아니 왜 그러세요? 그때 좀 어디 꼭 가셔야 될 곳이 있는데 여기는 푸시가 들어오고 시간 좀 비워놓을 수 있나? 저 이거 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힘이 이제 있네. 밥도 사줘. 아니 근데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나경원 의원 대선 캠프에서 누가 수석 대변인인가 봤더니 누군지 아십니까? 김민전 의원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시진핑이 풀려 갑자기 지금. 아니 대변인이랑 메시지 팀장은 좀 다르지. 그래요. 예. 메시지 팀장은 후보 입을 그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이랑 좀 대변인단이 따로 있고 따로 메시지 있고. 팀은 따로 그렇구나. 있고.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로 확정되고 첫 번째 갈 곳 아이디어를 제가 냈어요. 진짜 그래요? 반도체 공장. 오. 되는 줄 알았어. 거의 근데 전날 킬 됐더라고. 전날 킬 됐어요. 예, 전날 킬 됐더라고.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때. 그럼 거기가 킬되고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기분 제 생각으로는 킬된 게 아마 그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라는 데 우리나라에 크게 두 곳 아닙니까? 네네네. 그 중에 하나를 가자고 하셨을 것 같고 그럼 반대편에서 작업을 했을 수 있겠죠. 아니야. 아니에요? 둘 구 중에 아무데나 가도 된다. 아무데나 가도 된다. 우리는 라는 이민을 이야기를 된다. 했고 저는 이제 어쨌든 반도체 공장에 가서 수많은 이 뭐랍니까 중산층 노동자들이잖아. 전문직 노동자들과 호흡하는 거 이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라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네. 아마 뭐 의원들 쪽에서 반대를 했던 모양이요. 그때 뭐 조금 그랬군요. 그런 의원들이 네. 있었겠지 뭐. 아니 그리고 장성철 수석님 오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황경상 기자님 지금 심심해. 좀 이따 바로 갑니다. 5분만 기다리면 갑니다. 거기는. 30분째 지금. 특집이 있습니다. 특집. 아니 우리 홍준표 캠프에 낯익은 얼굴이 보여서 봤더니 이철규 의원이 갔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두 가지 학설. 예. 홍준표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위장 취업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위장장치. 네. 뭐 스파이로 들어가 있거나 한덕수를 언더커버로 미는데 들어가 있거나 한덕수를 미는데 동대 살피러 갔다. 예. 거기 동태도 살피고 나중에 좀 한덕수 뜨게 되면은 홍 시장 좀 그만두셔. 메시지 전달하러 갔구나. 압박을 하려고 하는 위장 취업이 아니냐. 두 가지 학설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 며칠 안에 드러날 테니까 두고 보시죠.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 철새로 단죄받아요. 아하.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이른바 이제 후보 단일화 협의라고 네. 후단 협의라고 민주당 내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정치권에서 다 퇴출됐어요. 이거 제가 다른 데서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했다가 이철규, 윤한홍 이렇게 윤핵관들이 네. 홍준표 돕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보고 윤한홍 의원이 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네. 선생님한테 모르는 전화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윤한홍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의원님 그랬더니 나는 이번에 야. 누구도 돕지 않는다고 그걸 좀 바로 잡아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파워풀하다. 그러시면서 진짜로. 네. 잠깐만 권성동 대표 바꿔줄게. 그래서 권성동 대표 바꿔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예 대표님 고생 많으시죠. 그랬더니 장수장 어떻게 지내? 그리고 말이야 저 의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확인하고 좀 얘기를 해. 확인하고. 아니 옛날에 장 소장 괴롭혔던 원내대표는 누구죠 그때? 막 그 정진석.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었죠. 정진석보다는 권성동이 낫나? 훨씬 낫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네. 사람 좋고 성격 좋고 저는 뭐 민주당 편이잖아. 이재명 명언집도 내주고. 그렇지. 네. 탄핵 과정 중에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중심을 지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안 가는 댐 역할을 했다라고 어제 통화 효과가 톡톡히 그러니까 발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런 말씀. 그럼 소장님 근데 저는 네. 국힘 뭐 지금도 대선 후보가 많긴 한데 오세훈 시장 불출마했잖아요. 불출마 선언했는데 유승민 의원도 불참한다. 근데 이게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쵸. 불출마와 나는 경선 불참. 네. 유승민 의원의 선택지는 어딘 거예요? 어제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그냥 무소속 출마한다고 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후보 측에서 아니야라고 메시지를 안 내잖아요. 그렇지. 그럼 맞다고 봐야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거의 석 달 전쯤에 뵀거든요. 네. 그때 이번이 내가 마지막 도전이다. 마지막 도전이다. 네, 그래서 한번 출마를 해보고 싶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종합을 하면은 국민의힘 그 이제 1차 컷오프가 다음 주 화요일인데 지금 많은 언론의 관전평은 3강 구도이기 때문에 네. 막차를 탈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이 많고 그 두 명의 후보를 고르니 나경원과 안철수 중에 누가 올라갈 것 같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차를 타진 않고요. 네. 마지막 드럼통을 타고 누가 될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나경원이 들어옵니까? 저희 네. 이거 지금 투표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공개하려고 네. 하는데 우리 장수장님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드럼통 연대 나경원을 지지합니다. 같은 쪽? 네. 아니 그래요? 우리 허재웅 씨 똑같은 생각이? 저도 이제 시진핑 효과가 좀 발휘되지 않을까. 아, 진짜로? 나경원으로 저도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야, 그래도 유리하다고 안철수는 대선 후보 본선에 몇 번 나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구나. 데이터에. 안철수는 네. 이제 좀 저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안철수를 제일 취급 안 하거든요. 네. 예.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바로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아까 두 분에게 여쭤봤던 우리 4등 막차 테이프 끊을 후보 누굴까? 나경원, 안철수 기타로 선지를 드렸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52%. 52%. 과반이 넘는 과반 분들이 나경원이 될 것 같다. 드럼통 네. 여파를 받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주셨고 안철수는 32%, 기타는 15% 이렇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